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싱킹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 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확인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7주차에 이어서 브레인 스토밍의 성공을 위한 이런 절차, 상세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원칙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먼저 브레인스토밍 진행 과정을 알아보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진행자 또는 사회자, 서기라고도 하기로 하는데 그 팀의 리더로서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 이렇게 선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계신 이제 이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진행자 역할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추진력, 프로젝트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제에 다른 걸 검토하더라도 다시 주제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된 모든 아이디어가 포착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조별로 또 팀별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그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브레인스토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언제나 yes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우리가 이제 디자인 브레인스토밍에서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또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서 진행자는 어떤 조원들이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I like that idea.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우리 더 좋은 방법을 또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브레인스토밍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자칫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팀원들이 다양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stay on topic, 주제를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팀 리더가 또 진행자가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번 학기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팀 리더들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또 어떤 다양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주고 또 이해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더들이 수고 많았고요. 물론 이 리더들이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조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대단히 칭찬과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stay on topic이라고 그런다면 자칫 우리가 어떤 회의 같은 걸 진행해도 그렇고 특히 아이디어 같은 걸 낸다고 하다 보면 원래 나온 데서 전혀 엉뚱한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혀 엉뚱한 게 나왔는데 그것이 더 원래 아이디어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원래 주제보다 더 낫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채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는 이제 조언들이 있다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거의 뭐 의견을 표시하지도 않고 또 팀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하면 다시 한번 설명한다든지 또는 이미 검토했던 내용들을 또 얘기한다든지 해서 분위기를 좀 흐트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리더는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이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오프라인 상으로서 직접 조를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제에서 벗어날 일이 좀 드물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데 집중한다든지 다른 데 또 한다든지 해도 직접 캐치하지 못하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과제를 하다 보면, 과제가 뭐라고 그랬죠?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런 능력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몰입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그런 몰입하거나 집중하는데 능력이 많이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또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제에 몰입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향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비주얼 앤 헤드라인. 이것은 뭔가 하면 시각화하고 그다음에 제목을 정하라 이런 것입니다. 비주얼 앤 헤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팀 과제를 할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죠. 그 아이디에이션도 있고 디파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노트를 하나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참 들어봐야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진짜 원하는 단계로 나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또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시각화하는 것이죠. 시각화함으로써 훨씬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것은 제목을 정하라고 하는 것인데, 제목을 각자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형태는 이렇고 했을 때 마치 코끼리 만지기처럼 어떤 사람은 앞다리만 만져보고 또 눈만 만져보고 뒷다리만 만져보고 서로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코끼리의 뭐 앞부분에 있어서, 코끼리의 뒷다리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함으로써 이걸 가지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한 것은 뭐죠?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하는 것이 그 진행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창의적인, 창조적인 산출물을 만들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아이디어 내는 데만 또 빠진다든지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효과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진행 과정에서는 always say yes, stay on topic, 그리고 be visual and headline 이렇게 하는 것을 유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죠. 항상 yes라고 대답하는 부분은 진행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Yes, I like that idea. 그 아이디어 좋아한다, 좋다. And we could go even further. 우리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stay on topic. 주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facilitate라고 하면 그 전체 과정을 관장을 하면서 격려하는, 이끌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의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먼저 와서 설명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퍼실리테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유연하게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back to the current topic, 현재의 주제로 유연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주얼의 헤드라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디어들은 한 번에 하나씩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팀원이 A, B, C, D가 있는데 A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A가 얘기할 때는 B가 기다려주고 C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그것을 석이나 리더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참가자들이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것을 보드에 뭐 게시판이라든지 이럴 때 그들의 아이디어를 표시하거나 그리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 그리고 그 헤드라인을 그어서 제목을 붙여서 자기 설명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팀 프로젝트에 유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이 끝났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후 잠시 시간을 두고 그때까지 나온 공유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캡처, 보관하는 이런 역할들입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 narrow down but not too fast. 범위를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선택된 아이디어도 있고 선택되지 않은 것들이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대단히 유용했던 것도 있고 대단히 fun,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이번에 못하더라도 다른 거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겠죠. 유용한 것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범위를 좁혀나가고 그렇지만은 너무 빨리 자 우리 잠깐 정리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범위를 좁혀나가되 여유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 끝나면 뭐죠? 아이디어 발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제품을 거기에서 선정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Capture and Move to Prototyping. 이것은 이제 아이디어가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좋은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 또 삼각형 아이디어 이런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선정이 됐다면 이것을 확정을 하고 우선 1순위가 됐다, 2순위가 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시제품 제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이후에는 정리를 하고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시제품 제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설정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또 어떤 과정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트러스트, 신뢰감을 서로 쌓아야 됩니다. 팀원들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목표나 진행하는 바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패실리테이터라고도 하고 진행자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대한 이해를 해봤는데요. 이 이후에 브레인스토밍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그 범위를 이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후에 시간을 두고 이제 공유된 아이디어를 좁히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죠. 두 번째가 캡처하고 무브 투 프로토타이핑. 캡처할 때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촬영을 해서 각각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중에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아이디어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그리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줄 할 때 구글 문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회의 같은 거 진행을 하면서 문서화 했을 때 프로토타입을 할 때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setting it up right. 이건데 이것은 뭔가 하면 한편으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work better for different problems.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누구 생각이 옳다, 절대로 옳다 이런 게 아니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스톰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아이디어는 이건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거다. A, B, C 청량차가 나겠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나에 못지않게 저 사람 아이디어도 훌륭하다. 신뢰감을 서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는데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브레인스토밍 웜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아이디어를 낼 때 이게 브레인스토밍 웜업 단계에서 30개의 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직사각형으로 놔도 되는데 위로 6개, 세로로 5개가 30개가 되죠. 여기에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과제 중에서 AR, VR도 있었고 정수기를 이용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한 사람한테 맡기기보다는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겠죠. 각자 정수기의 특징들을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데 하나하나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30개를 갖다 놓고 하나에 1분씩을 그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의 대체 방안을 브레인스토밍 밖에 없느냐? 발명 창의적 산출물을 내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다양한 방법이 있고 트리즈라는 것도 있었고 SIP라는 방식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은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의 한 단계이다. 그죠? 우리가 최종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해서 또 고객을 위해서 또 의뢰받은 대상자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결과물을 내는 이런 과정의 한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정확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채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네팔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들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건데 수많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때 개념적 환경의 개요를 축적하거나 팀과의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관점을 얻거나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 각자의 경험한 바를 따라가지고 정리함으로써 다양하게 좋은 산출을 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주로 설계 프로세스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전부가 아니다.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레인스토밍에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럴 때 뒤에서 설명을 지금 할 텐데 일정한 시간을 주고 예를 들면 한 5분간 시간을 주고 각각 핵심 질문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것이죠. 처음에 이게 개념을 잡은 이후에 핵심 질문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그룹과 공유하고 전형적인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계속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보장을 하고 함으로써 강한 추진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창조적인 기술에 대해 독단적인 의견이라든지 주장은 피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때때로 다른 방식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문제들을 효과적일 수 있다. 브레인스톰, 팅크타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도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반에는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른 방식의 예로서 스케치가 있습니다. 스케치는 우리 그림을 간단하게 그린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뭐 나무도 그리고 삼각형 형태로도 그리고 또 뭐 별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을 텐데, 네. 개인별 스케치로 아이디어화를 수행함으로써 그룹이 조용히 검토하는 것, 또 투표하고 세션이 끝날 때까지 논의하지 않는 강한 협력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예를 들면 아직 이 팀이 구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의견을 활발하게 한다든지 또 상대의 의견이 나왔을 때 거기에 자기 의견을 냈을 때 거부감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강한 그런 협력 문화가 확립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스케치를 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구글의 제이크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구글의 스케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아이디어 스케치 방법 4단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 수집입니다. 수집과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크레이지 8이라고 그래가지고 크레이지 8. 이거는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솔루션 스케치. 솔루션은 어떤 해결책이죠. 해결안을 스케치하는 것이죠. 먼저 메모를 본다면 1단계에서 메모는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전에 주요 정보를 수집하며 시동을 거는 단계, 푸트업, 스타트업 이런 단계죠. 어떤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전에 이제 주요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시동을 거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키워드를 작성하고 예전 아이디어를 먼저 나왔던 아이디어도 한번 검토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 단계인데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를 끄적이면서 골똘히 생각해보는 단계, 두드리라고 그러는데 이 단계에서는 그릴로 그린다든지 도표, 목차, 그림 등을 통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구글에서 하는 방식은 20분 동안 어떤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3분간 검토한 후 그것을 아이디어를 만든 다음에 3분간 서로 검토한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에 동그라미를 친다. 이래가지고 이걸 선택해서 나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 과정을 진행하는 데서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고 발굴하고 어떤 그런 참여자도 있는 반면에 비교적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된 이런 참여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크레이지 8이라고 해서 8인데 아이디어를 다듬고 입증해 보는 단계라고 해서 try rapid validation. 아이디어를 다듬고 한번 이것을 입증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변형시켜서 8분 안에 8개의 영역에 스케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표현이 됐다면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쳤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그 8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8개의 칸을 만들어 놓고 그 스케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4단계는 솔루션 스케치. 솔루션은 이제 해결책이라는 의미인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종이에 상세하게 옮겨 적는 솔루션 스케치 단계. 자, 이제 앞에서 나온 이렇게 표현한 것들, 이것을 다듬는 것,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에 상세하게 옮겨 적는 솔루션 스케치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단계는 팀원들끼리 솔루션을 공유하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아이디어를 옮겨 적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4단계 중에 3단계가 크레이지 8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아이디어를 다듬고 입증해보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A4 용지라고 한다면 이런 종이를 옆에 반을 접고 다시 세로로 접고 가로로 접고 다시 접고 이렇게 해서 3번을 접어서 펴면은 크레이지 8 시트가 나오게 됩니다. A4 용지라든지 A1 큰 종이를 접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가 각 하나하나에 각자가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수기라든가 정수기 특징적인 거 어떤 걸 넣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뭐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참여가 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거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될지 막연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솔루션 스케치인데 이것은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종이에 상세하게 적어서 표현하는 것인데 첫 번째, 상세하게 적게 하기 위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스케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컵을 하나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컵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렸다든지 이렇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익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낼 때 시간이 많이 없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름을 쓰지 않아도 팀원들끼리 이름을 쓰지 않아야 팀원들끼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왔으면 누가 보고 누구한테 왜 그러냐 이런 게 나왔으면 그거를 올려놓고 저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익명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이 서툴러도 상관없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서툴러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문제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PPT를 이용한 그림이라든지 뭐 CAD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또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이죠. 그 다음 글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컵에 대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이중으로 된 진공컵을 만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랬을 경우에 그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이거의 디자인으로 예를 들어 학을 형상화한 뭐 이런 걸 그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를 형상화한 것이다, 모티브 어디서 가져왔다 이런 부분들을 적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디어에 대해 글을 구체화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상 깊은 제목, visualize and headline, 인상 깊은 제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학다리 주전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글의 아이디어 스케치 방법 4단계를 이용을 해서 발을 했는데 에어비앤비라든지 또 다양한 많은 기업들에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맵이 있는데 마인드맵은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진행한 사람이 특별히 없을 경우에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은 전통적인 생각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동하기 위한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뭐 키워드를 놓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아이디어를 하고 또 소주제에 대해서 또 가지를 펼쳐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이죠. 스탠포드 디스쿨에서도 데이비드와 탐 켈리의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그 책에서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살짜리 아이에게, 우리 지금 2살이겠죠. 더 좋은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와 같은 진술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가운데 시작한 노트에서 아이들을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핵심적인 아이, 1살짜리 아이다, 또는 결혼을 앞둔 신부를 위한 선물이 어떻게 좋을까? 친구를 위한 선물이 어떻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나갈 수가 있겠죠. 마인드맵을 그려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외에도 꿈이라든지 산책, 샤워 등을 내가 일하는 동안 노출되는 정보를 체계화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몰입을 통해서 순간순간 번뜩 뛰어난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오로지 열심히 노력한 후에만 나타난다. 번쩍 이렇게 이른바 번개, 초치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열심히 노력한 후에 결과가 해결책이 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스케치, 마인드맵, 그리고 트리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이디어 노출되고, 또 시제품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아이디어를 시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한은 없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창의적인 기업에서 적용한 이 사례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창의적인 산출물을 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오늘 9주차 수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